자,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포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작업의 모든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글자를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웬만한 거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뭐부터 가르쳐 드릴 거냐? 글자의 꾸밈. 지난번에 글자의 입력은 배우셨죠? 그리고 글자의 꾸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글머리, 기호의 사용법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에 대한 스마트 워드 아트죠. 예, 워드 아트의 활용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앞으로 글자 중심으로 작업하실 땐 어려운 거 없이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글자를 쓰실 때는 어디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예, 틀에서만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했던 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틀 작업 내에서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꾸밀 겁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가 개체, 이렇게 틀이라는 걸 계속 제가 앞으로 개체라고 부를 건데,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딴 데를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보기까지밖에 끝나지 않는데, 우리가 텍스트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나 뭐 표 같은 거, 개체를 클릭하게 되면 이 위에 메뉴가 몇 가지가 더 나타나실 겁니다.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메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작업을 위해서 어디 메뉴 들어가서 뭐 누른다만 기억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틀 안에서 글자가 써지는 거고, 이 틀을 움직이는 방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선이 나타날 때가 있고 커서가 들어가면 점선이 들어갑니다.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단어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실선이 나타났을 때는 이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블럭 잡으셔도 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한글처럼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틀을 갖고 선택하면서 작업을 한다. 일단 틀의 사용법 기본적인 거 설명드립니다. 이동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그렇죠?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회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이동, 크기 조절, 위치 변경, 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요 개념 갖고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겠다. 먼저 홈 메뉴부터 살펴보실까요? 여기 글꼴 한번 보시죠. 이 글꼴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글에도 있고 엑셀에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얘는 글자체를 의미하겠죠. 제가 지금은 뭐를 테두리를 선택해갖고 실선을 만들었죠. 그랬었을 때 제가 만약에 글꼴을 바꾸게 되면 테두리 속에 있는 모든 글꼴이 동시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내가 특정 부분만 글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블럭 잡으시는 거 괜찮으시고 커서 갖다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커서 갖다 놓고 제가 글자를 바꾸게 되면은 보이시죠? 예, 커서 있는 부분만 단어로 위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헷갈리실 것 같으면 그냥 우리 한글 작업하듯이 이렇게 블럭 잡고 원하시는 작업대로 글자 바꿔나가시면 되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건 뭐가 되시겠어요? 글자 크기가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글자 크기를 하시는데 파워포인트 글자 크기 하시면서 글자 크기가 60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걸 쓰죠. 점점 커져라, 점점 작아져라.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이 녀석은 보기 적당하게 내가 수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글자 크기, 진하게, 기울기, 밑줄, 그림자, 취소선, 그런 다음에 글자 간격 같은 것도 조정하실 수 있고 이 녀석이 뭐가 된다? 글자 색입니다. 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선일 때냐, 블럭 잡았을 때냐. 요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블럭 잡고 제가 글자를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여기만 바뀌겠고, 만약에 실선인 상태에서 글자를 파란색으로 주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주게 되면 전체가 바뀐다라는 요 개념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자, 정렬입니다. 예, 정렬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렬 사용하시면 되시겠고,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틀에 맞게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배웠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요것만 잘 쓰셔도. 그리고 정렬은 솔직히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세요. 왜냐면 이걸 이동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렬은 여러분들 적당한 정렬 고르셔갖고 작업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랬었을 때 이제 기타 텍스트 작업의 모든 것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글자의 꾸밈까지는 이해가 되신 거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죠. 먼저 제목에다가 교육 과정 소개라고 해놓고 기초 과정 그랬었을 때 한글, 컴퓨터, 일반, 휴대폰 과정이 저희가 기초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중급 과정은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다음에 블로그 만들기.
이 정도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썼을 때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립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되세요. 한글에서는 이런 식의 블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럭을 불연속적인 것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글은 이 작업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한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줄단위 블럭이 잡히시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서 누른다? 표에서만 누르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군에선 다 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고 워드에서도 이게 되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글 말고 MS 워드도 좀 강의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한글이라서 제가 한글 설명을 드리는 거지, 나중에 외국계 계열이라든지 그런 데 취업하실 분들은 MS 워드 배우시는 게 그래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블럭 잡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수준 내리기. 그렇죠? 수준 올리기,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료를 정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시겠고 여기 누르셔도 됩니다. 뭐 하는 거냐? 항상 선생님 동그라미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얼마든지 바꿔 나가실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밖에 안 되나요? 아니요. 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셔고 난 요걸로 쓰고 싶은데 색깔도 바꾸고 싶고요. 나는 이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어요. 예, 요 크기에 대한 비율도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 우리 어저께 요거 지금 글자체가 안 보이네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세팅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위주로도 얼마든지 바꿔 나가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르시겠거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갖고 글머리 교에서 여기서 바꾸셔도 되시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 오셔갖고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도 있고 번호 매기 기호도 있는데, 번호는 말 그대로 1, 2, 3, 2, 3, 4, 5 이런 걸로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그냥 자료의 순서를 나타낼 때는 그 번호 매기기로 쓰시면 되시겠고, 그냥 우리가 기호적인 측면을 했었을 때는 글머리 기호 쓰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도 만들어갖고 앞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좀 차후의 일이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파워포인트 재미난 기능들 설명드릴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우리가 문제되는 거 없이 일단 글머리 기호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글머리 기호의 사용법,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립니다. 글자 중심의 작업일 때는 줄 간격도 잘 사용하십시오. 줄 간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너무 글이 좀 붙여져 있는데요. 블럭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누르셔라? 여기입니다. 줄 간격.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근데 선생님 이거 이 수치밖에 없나요? 아니요. 얼로 가셔라. 줄 간격 옵션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 보셨었을 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줄 간격부터 해갖고 웬만한 개념들을 다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수가 아니라 일정 고정수를 하시게 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줄 간격을 수치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50 정도 한번 줘볼까요? 그렇게 하고 50 정도 주게 되면 어이구 너무 커지네요. 50이 아니라 한 30, 10 정도 줬어야 되는데 너무 키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간격까지도 쓰실 수가 있어요라는 말씀인데, 이 녀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체 속성에 대해서. 이 개체 속성에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 이 틀 안에다가 글자를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나세요.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 가 보시면은 텍스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도형 안에 글자를 자동 맞춤할 겁니까? 넘치면 크기 조절을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는 틀 안에다가 글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치면 크기를 지가 알아서 조정해 줄 거예요. 아니면 도형의 텍스트 크기에 맞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모든 걸 수동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나중에 조금 우리 그 개체 같은 거 들어갔었을 때 제가 개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간격 조금만 넓혀보죠. 줄간격은 배수로 하는데 1.2까지 한번 해보죠.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넓혀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거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 줄 간격을 얼마를 줘야 되나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만든 방법에 따라서, 내가 쓴 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절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워드 아트입니다. 워드 아트라는 것은, 워드는 글자죠. 아트는 예술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글자의 꾸밈의 최고봉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디 누르셨을 때, 자 이제 여기입니다. 서식합니다. 이제 홈에서 설명드릴 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요 서식에 가보시게 되시면요,
요쪽을 중심으로 도용 스타일이라 나타나고 요쪽을 중심으로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타나는데 워드아트를 생각하실 때는 글자 중심의 작업이고 도용 스타일은 틀 중심의 작업이다. 이거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오늘 글자 중심의 작업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워드아트 스타일 보시죠.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예,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글자의 효과를 컴퓨터가 미리 세팅되어져 있는 가장 보기 좋은 효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같은 거 쓰실 때 얼마든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요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블럭 잡고 워드 스타일을 주게 되면 어디만 내가 블럭 잡은 부분만 바뀐다라는 거.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거 작업하기 싫어요.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걸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얘가 글자 3개예요. 얘는 얘랑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글자 색 바꿀 때는 그냥 홈에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응용하실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윤곽선이 뭔가요? 자, 윤곽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윤곽선에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보면 여러분들 익히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 정도 말고 한 요 정도. 자, 이제 확실히 표가 나죠? 글자 바깥쪽으로 둘러지는 선을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선에 대한 개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텍스트 효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안쪽에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자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에다가 예술적인 효과를 주겠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워드아트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반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자 밑으로 어떻게 번져나갈 겁니까? 라는 거. 글자 중심을 이거는 그러니까 익히셔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세요. 어디에 무슨 기능이 있다라는 거. 파워포인트는 유일하게 정답이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자료를 주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랬었을 때 어떤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난잡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작업하실 때 무조건 많은 효과를 준다. 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개념 위주로 하셔가고 깔끔하게만 만들어 주시는 거를 습관화 들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용 같은 거는 쓰면 예뻐집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그냥 강조할 부분이 있냐, 아니면은 내가 전체를 강조할 거냐, 요거는 블럭이냐, 이런 거 갖고 따져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줘보고, 입체 효과 들어가시면 이게 글자를 볼록, 오목, 이런 식의 개념으로 글자를, 지금 글자체가 저래서 그러는데 글자체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얘는 그래서 글자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다 뭉켜 들어가는 거고, 3차원 회전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3차원 회전 들어가시면 3차원에 돌리는 축과 방향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돌아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신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변환까지 누르셔갖고 어떤 식의 글자의 유지 틀을 만들 겁니까? 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 교육 과정의 소개. 그리고 얼마든지 글자를 줄여나가게 되면 이 틀 안에서 이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글자 중심의 작업에서는 글자를 먼저 기본적으로 꾸밀 수 있다라는 개념. 어디 메뉴에서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예, 얘는 홈 메뉴에 존재합니다. 홈 메뉴에서 글자 모양과 정렬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꾸미기를 사용하셔라. 그런 다음에 글머리 기호 들어가게 되면 그 글머리 기호에 대한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머리 기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또 하나 이런 식의 글자 중심의 작업이 들어가셨을 때는 뭐까지도 생각하셔라. 컨트롤 누르고 블럭까지 잡으셔라. 컨트롤 더하기 블럭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참 저 여기하고 컨트롤 누르고 여기만 블럭 잡고 싶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건 파워포인트에서만 가능하다. 한글에선 이런 식의 블럭 잡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글자 중심이 작업이 들어갈 때는 얘도 홈 메뉴에 있죠. 홈 메뉴에서 줄 간격을 통해서 글자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내가 보기 좋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줄 간격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데서 필요하시다면 엔터 같은 걸 치셔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것들 글자 중심의 작업이지만 글자 중심도 개체랑 연결해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도형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하기 전에 글자 중심만 하실 때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글자를 단순한 꾸밈으로 쓰지 마시고 워드 아트와 결합하셔 갖고 보다 눈에 잘 띄는
글자 제목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워드아트 쓰실 때는 얘는 블럭으로 할 거냐, 블럭을 이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틀 전체에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서 오늘 제일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글이랑 엑셀 같은 데서 이미 글자 모양 같은 걸 어느 정도 다루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개체 틀이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를 생각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작업이 어디 부분이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 작업에 응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하시게 되시면 글자 중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실 때 글자에 대한 꾸밈 정도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와 관련돼서 이제 특수 글자 꾸밈에 대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특수 글자 모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갖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H2O 같은 걸 쓰셔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야, H2O.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자가 어떻게 되셔야 되나요? 작게 붙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글자 크기의 4분의 1 글자 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글꼴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글자는 그냥 여기 홈 메뉴에서 쓰시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첨자냐 아래첨자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첨자, A 플러스 같은 거 쓰시고 싶으면 위첨자, 블럭 잡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짜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으실 거다. 그 글자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시고 글자 꾸미는 거 잘 기억하신 다음에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집에서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대강 내용 한번 쳐보셔갖고 요것만 몇 번 눌러보시고 어디 누르면 됩니다라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은 글자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는 기본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뭐 하냐? 다음 시간엔 뭐 하냐? 바로 이제 개체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어디? 삽입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려요. 파워포인트는 내가 가진 자료를 효과적으로 꾸며서 만들고자 하는 거, 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었을 때 글자 중심의 작업보다는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체 삽입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체 다루는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파워포인트 개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글자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가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교육장에 오시게 되면 슬라이드 개념 이해하셨고, 본격적으로 글자 쓰시고 글자에 대한 개념 꾸미기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글자 외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음 주부터 개체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개체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